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잃고 난 뒤에 일제가 행한 핍박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나라 일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할 거고, 다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서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고요.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1909년하고 10년에는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아 버리게 되고 1910년에는 결국 국권을 피탈하게 되는데 이제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를 경술국치라고도 하는데요. 1910년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란 뜻으로 일제에게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한일합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통감이었던 일본의 데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게 넘기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일제는 한국인들을 지배하고자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고 군대 안의 경찰인 헌병들에게 경찰의 임무를 주어서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헌병들이 일반 경찰과 다른 점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헌병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죄를 물으면서 바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일장기가 걸린 경복궁의 근정전 모습을 보면서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경복궁의 여러 건물을 훼손하고 지었던 조선 총독부. 자, 중요한 자리에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하였고 일부 친일파들도 앞세워서 식민지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는데요. 자, 토지의 주인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는 모두 조선 총독부의 소유의 땅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그 토지 신고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기간도 짧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빼앗긴 땅은 조선 총독부가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아서 일본인들에게 넘겨줬고요. 한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한국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고요. 독립운동가들은 헌병에 체포돼서 처벌이나 고통을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사용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계속되자 만주와 연해주 등 국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기 전부터 한국인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 노력한 안창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인재를 키워냈으나 나라가 망할 것을 예상하고 신민회라고 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을 발달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 신민회 간부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자, 그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라는 것을 세워서 한국인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한 이회영은 만주의 신흥강습소라고 하여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는 것을 설립했는데 여기서 많은 독립운동가와 항일 독립군을 키워냈습니다. 자,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독립에 이바지할 군인을 길러내고자 했는데요. 군사교육을 받기도 했고 우리 역사와 국어, 지리도 배웠습니다. 자, 독립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기도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독립운동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웠겠죠. 교과서 122쪽 보시면 이회영이 만주로 간 까닭 알아보기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자, 이회영 일가는 명문가인 동시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회영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형제들을 모아놓고 우리 형제가 대의가 있는 곳, 큰 뜻이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 일제의 밑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대한 재산, 지금 돈으로 수백억이 넘는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서 만주 지역에 가 신흥강습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 이혜영의 부인이었던 이은숙이라는 분이 쓴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라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와 생활비가 있었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수백억에 달하던 재산을 갖고 있던 부자가 너무 가난해져서 한 달 중 15일은 밥을 짓지 못했고 점심 한 끼만 먹으면서 이런 배고픔과 추위를 참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